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 신청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도가 마련되고 우리의 직장 내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얼마 전에 고용 성차별 시정 신청제도 도입 1년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소식을 봤는데요. 몇몇 사례를 봤는데 여전히 이게 현실인가 싶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60대 대표가 커피잔 설거지를 시키는데 맨손으로 정성껏 씻게 하고 꼭 술을 따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으로 입사했는데 여성이라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직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꾸는 일까지 여전히 이렇게 현실에서 직장인들이 또 입사 과정에서 또 입사 이후에도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직장 내 성차별이 만행하고 있다라는데 이뿐만은 아닐 것 같네요. 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차별 근로감독 적발을 한 건수를 보면 4,600건이나 됩니다. 2017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코로나 영향이 있던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000건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직장 갑질 119 설문조사를 봐도 뚜렷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마다 1,000건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놀랍습니다. 그럼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답변이 많았을까요? 네, 여성 응답자 대부분 이 성별 때문에 모집 채용과 그리고 차별을 겪는 경우, 또 동일 노동인데도 임금 차별 지급의 경우, 그리고 승진에서의 차별 또한 모두 응답이 높았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임신과 출산에서도 부당한 경험을 겪고 있었고요. 남성 응답자의 경험 비율보다 1.7배에서 1.8배가량 많은 수치였습니다. 시대 인식은 앞서가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정말 2023년의 직장 풍경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요. 고용 성차별 시정 신청 제도가 마련된 지 1년이나 됐다지만 아직도 좀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된 제도인데요. 고용상 성차별부터 사업주의 직장 안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사례도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례고 이 밖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채용과 임금 그리고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겪는 경우도 여기에 속하고요. 사업주가 성차별 피해 노동자의 시정 요구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역시 도움을 시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또 이 제도를 활용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오히려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때 역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36%만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 36%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실제 활용하는 비율도 낮겠네요. 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3.4%에 불과했는데요. 적극적 시정,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직장인들은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다 보니 낮은 인지도가 낮은 활용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성차별을 받아서 시정 신청을 하려 한다. 그러면 어디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정 신청을 하시려면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할 때는 차별적 처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7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신문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차별이 인정될 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후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 자, 아직은 제도가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3% 정도의 시정 신청이 이뤄졌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노동위원회는 제도가 시행된 1년 동안 처리한 29건의 시정 신청 중 27.6%인 8건에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특히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채용, 임금, 노동 조건 등을 차별하는 유형은 9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신청을 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 거의 없는 거네요. 예, 그 노동청도 고용상 이 성차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청의 고용상 성차별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요. 처리가 완료된 200건 중 시정 완료로 처리된 건은 단 12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도 5건에 그쳤고요. 가장 많은 건 법 위반 없음과 기타 종결이었습니다. 취하 등도 17%나 됐고요. 불기소 의견 송치는 25건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제도가 마련이 돼 있지만 낮은 인지도와 낮은 시정 조치로 피해를 봐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하는데요. 우선은 성차별, 성희롱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제도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핵심은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 시정 신청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위해 직장갑질 119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회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성비는 현재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176명의 공익위원 중 남성이 128명으로 70%가 넘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여성위원이 각 1명뿐이라고 하고요. 직장갑질 119에서는 이와 함께 공익위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 신청할 때 이루어지는 대화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자,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시정 신청 제도가 마련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은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제도 정착과 함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